안녕하세요.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. 2009년 7월 5일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에 살던 65세 남성 안씨가 술에 상당히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집에 귀가합니다. 부인이 있던 집 안에 그가 들어서게 되는데 곧바로 고꾸라져 버렸죠. 놀란 아내 허씨는 즉각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로 옮겼는데 남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. 단순히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어요.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에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요. 신고 있던 장화도 벗겨보니 대변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죠. 더 정확히는 그가 변을 지린 것 같았습니다. 아내 허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자초지정을 물었지만 안 씨는 영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. 결국 아내는 서둘러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채비를 하게 됩니다. 그때 마침 가깝게 지내던 아내 여동생의 남편, 즉 제부죠. 제부 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제부가 고맙게도 자기가 직접 안 씨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죠. 허 씨가 고마워하면서 제부에게 남편을 맡겼고요. 그렇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부 김 씨가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가 설명하길 병원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갑자기 안 씨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차 문을 두드리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별 수 없이 안 씨를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었는데 이때 안 씨가 김 씨에게서 현금 20만 원을 빌려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참 이날따라 모든 게 예상 밖으로 흘러갔어요. 아내 허 씨는 일단 알았다면서 남편을 기다려보기로 했죠. 하지만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안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불길함에 사로잡혀 있던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안 씨의 행방은 도통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던 2010년 10월 실종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무렵이에요. 안 씨가 발견됩니다.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의 한 야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약초꾼이 기괴한 장면을 포착하게 되는데요. 웬 구덩이에 수십 개의 동물 뼈조각이 마구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렸나 싶었어요. 그런데 가만히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등뼈였습니다. 즉 이게 유골이었던 거죠. 야산에 묻혀있던 백골사체는 약 30cm 깊이의 구멍에 얕게 묻혀 있었는데요. 속옷만 입고 있는 듯해요.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. 또 주변에 유류품이 없어서 결국 신원 미상자로 남고 마는데요.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 조사를 거친 끝에 이 백골사체의 신원이 실종된 안 씨라는 게 밝혀집니다. 그렇게 실종 1년 3개월 만에 임실에 살고 있던 안 씨가 순창 야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상황입니다. 근데 왜 순창일까요? 그는 순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. 실종 당일 그 제부 김 씨와 가려고 했던 병원도 순창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병원이고요. 어쨌든 부검을 하게 되는데 워낙 부패해서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이사항이 있었죠. 시신의 양쪽 손목이 없었다는 겁니다. 물론 얕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가져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기에는 마침 양쪽 손목 2개가 다 없습니다. 경찰은 이걸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여겼습니다. 그리고 혹시 안 씨가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 몸싸움을 했다면요? 막 저항을 하면서 손톱 같은 곳에 이 상대방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죠. 그럼 범인이 그걸 인멸하기 위해서 손목을 절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참고로 재차 확인 결과 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어요.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법의학자들이 아주 독특한 소견을 내놓습니다. 안 씨 손목이요, 일반적인 토막 사체들처럼 이렇게 도구로 인해서 절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
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? 여러분, 보통 날카로운 흉기로 손목을 절단하면 매끄러운 단면이 남게 됩니다.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그 단면을 보고서 어떤 범행 도구를 썼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. 근데 안 씨한테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손목을 도대체 어떻게 절단했다는 거냐? 안 씨의 손목을 가져간 범인이 톱이나 이런 절단기구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절 하나하나를 다 탈골시켜서 손목을 빼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너무 끔찍하죠? 이거는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범인이 어쩌면 도축과 이런 발골에 능한 도축업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말이 좀 되네요. 자, 그러면 이 수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경찰은 우선 1년 3개월 전에 실종 당일 안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던 김 씨. 김 씨를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날 안 씨가 막 갑자기 공격적으로 차 문을 두드리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렸고 20만 원 가지고 사라졌다고 해요.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증언했었죠. 그래서 경찰이 그 버스 정류장에 가보는데요. 그곳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병원은 단 3곳이었죠. 이 3곳을 하나하나 방문했는데 안 씨가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. 즉, 안 씨가 그 20만 원을 빌려서 어떤 병원에 간 건 아니라는 뜻이죠.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제부 김 씨의 증언과 당일의 행적에서의 모순점이 드러납니다. 김 씨가 그날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했었다고 말해요. 근데 임실에서 전주로 통하는 도로는 딱 한 군데뿐이죠. 근데 그날 도로 CCTV에 김 씨의 차량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발견돼요. 그곳은 바로 순창 방향의 도로였죠. 실종 다음 날인 7월 6일 새벽 2시 55분. 순창에서 임실로 돌아가는 도로에서 김 씨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. 김 씨가 그때 말하기를 자신의 탑차에 안 씨를 태웠다고 했고요. 이 CCTV 속 차량도 흰색 탑차였어요. 근데 안타깝게 이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가 않아서 같은 차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.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전후 날짜의 CCTV를 하나하나 분석합니다. 그 결과 바로 다음 날인 아침 8시 30분에 같은 차종의 탑차가 이번엔 임실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모습이 또 한 번 포착됩니다. 근데 끝이 아니에요. 그때로부터 46분 뒤인 9시 18분에 또 같은 차종의 차량이 다시 임실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모두 남아 있었죠. 다행히 이 2건의 CCTV에는 차 번호가 찍혀 있었는데요. 그게 바로 김 씨 소유의 탑차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해보면 새벽에 순창에서 임실로 돌아왔다가 아침에 다시 임실에서 순창 갔다가 또다시 임실로 돌아오는 굉장히 수상한 행적입니다. 당시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어요. 그 이유가 이 CCTV만은 아니었죠. 과거 김 씨가 개 사육장을 운영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? 앞서서 안 씨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여러 개의 뼈가 흩어져 있었다고 했죠. 실제로 유골 외에도 소와 돼지뼈 한 40여 개 정도가 함께 발견돼요. 아마 범인이 동물 뼈하고 시신을 함께 묻으면 나중에 백골화가 되더라도 이제 뼈가 섞여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죠. 이때 발견된 동물 뼈들이 모두 삶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삶아져 있었다?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뼈는 보통 국밥집에서 쓰고 남은 사고를 버린 것 같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국밥집에서는요, 보통 이렇게 한번 쓰고 남은 사고를 개 사육장에 판매해서 처리한다고 하죠. 개 사육장에서는 이 뼈를 모아다가 곱게 갈아서 먹이로 사용하고요. 와,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개 사육을 했던 김 씨가 삶은 동물뼈를 충분히 확보할 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관련 업자들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개를 키우면서 동시에 도축까지 하는 사람이라면
탈골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. 자, 여러분, 우리 모두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실종 당일에 안 씨가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었죠. 그 모습을 본 몇몇의 주민들이 있습니다. 그 목격담에 따라서 안 씨가 걸어온 길을 역추적하게 돼요. 그 결과 길 끝에는 과거 김 씨가 운영했던 개 사육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. 물론 당시에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는데요. 어쨌든 개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안 씨가 머물렀다는 거죠. 게다가 그날 안 씨 신발에 변까지 묻어 있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정황을 다각도로 살펴본 경찰은 그가 아마 전기 충격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. 변을 지린 듯한 게 사실 전기 충격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. 자, 정리해보면 과거 김 씨가 운영하던 개 사육장에서 어떤 이유로 김 씨와 안 씨가 만나게 됩니다. 그러던 중 안 씨가 공격을 받았고 간신히 도망쳐서 집에 왔는데 잠시 후에 도움을 줄 것처럼 위장한 김 씨에 의해서 납치된 후 살해되었고 순창에 유기되었다는 시나리오.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요. 일단 김 씨에게 살인을 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걸까요? 네. 유력한 것은 바로 금전 문제였습니다. 원래 이 안 씨 부부는 임실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. 김 씨네의 도움을 받아서 임실에 정착을 했고 부부가 살던 집 역시 김 씨 명의 집이었습니다. 실제 안 씨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허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살다가 쫓겨나게 되고요. 자, 왜 쫓겨났냐 이걸 살펴보니까 김 씨가 이 안 씨 부부 몰래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. 왜 대출을 받았냐? 김 씨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에요. 그래서 1억 5천의 큰 빚이 있었고요. 그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가지고 동서 부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고요.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프로파일링, 또 CCTV 속 이 흰색 탑차의 이동 경로, 목격자의 증언, 그리고 김 씨의 동기까지 정황 증거를 다 종합해보면 김 씨는 너무도 유력한 용의자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추가되는데 바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어요. 이 야산이요.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도로만 남아있던 곳이라고 해요. 마을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그 길을 잘 알 수 없죠. 그런데 용의자 김 씨가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산 적이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. 심지어 김 씨 부모님은 아직도 그곳에 거주 중이었고요. 최근까지도 김 씨가 부모님을 뵈려고 이 마을을 자주 방문했다는 게 밝혀지고요. 자, 이쯤 되니까 김 씨가 범인일 거라는 경찰의 이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했고 이제는 정황 증거가 아닌 물증을 찾아 나서야 할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경찰은 김 씨의 탑차를 조사했어요. 하지만 내부에 혈흔이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.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.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에 김 씨의 탑차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해요. 아, 이게 우연일까요? 아니면 혹시 김 씨가 운 좋게 한 번의 경찰 조사를 넘겼는데 불안한 마음에 남아있는 증거를 다 없애려고 일부러 방화를 한 건 아닐까요?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수상해요.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실종 다음 날 새벽에 흰색 탑차가 찍혀있는 그 CCTV, 그게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. 차종은 동일하지만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시신을 좀 더 살펴볼까요? 이미 백골사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건 그저 이 손목을 가져간 사람이 발굴에 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 뿐이었어요. 근데 또 이것만으로 우리가 김 씨를 살해범으로 몰긴 좀 그렇죠. 만약 안 씨의 손목이 발견된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현재로서 손목은 행방불명입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?
안타깝게도 경찰은 김 씨를 기소하기는커녕 체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정황 증거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았던 거죠. 왜 하필 그는 안씨 실종 이틀 뒤에 여러 번이나 순창을 왔다 갔다 한 걸까요? 그리고 왜 하필 경찰 조사 직후에 차량에 불이 났던 걸까요? 그렇게 이 사건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넘게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. 최근 한 범죄 전문가에 따르면 이제는 13년 전과 달리 이 한국의 수사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탑차가 새벽에 찍혀있던 CCTV를 조사해보면 그때는 판독 못했던 번호를 식별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시사했습니다. 혹여라도 그게 지금 당장은 판독하지 못할 수 있죠. 하지만 또 몇 년을 기다리면 더 높은 기술로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순창경찰서는 여전히 범인 검거의 희망을 놓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.